직관. 이게 운 좋은 사람들의 첫 번째 비밀이에요. 저 사람은 그냥 감이 좋은 거잖아요. 운 좋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마치 태어날 때부터 뭔가 특별한 안테나를 달고 나온 사람들처럼요. 실제로 한국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약 64%가 나는 운이 없는 편이다 라고 답했어요. 남들은 알아서 기회를 잡는데 나만 항상 한 발 늦는 것 같은 그 느낌. 다들 한 번쯤 느껴봤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심리학자 게리 클라인이 밝혀낸 개념이 있어요. 인식 기반 의사결정, Recognition Primed Decision Making인데요.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 간단해요. 뇌가 지금 일어나는 상황을 과거 수천 번의 경험과 순식간에 비교해서 논리가 따라잡기도 전에 먼저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이에요. 직관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경험이 압축된 결과물인 거죠. 실제 사례를 볼게요. 이건희 삼성 회장이 1993년에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는 신경영 선언을 했을 때 임원들 대부분은 당황했어요. 근데 그 직관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는 젊었을 때부터 일본, 미국의 전자제품 매장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소비자 반응을 수십 년간 관찰해온 사람이에요. 그 수많은 피드백 루프가 뇌에 쌓여서 지금 삼성은 위기다라는 신호를 논리보다 먼저 감지하게 한 거예요. 소방관들이 건물이 무너지기 몇 초 전에 직감으로 탈출하는 것처럼요. 체스 마스터가 3초 만에 최선의 수를 찾는 것처럼요. 운 좋은 사람들의 감각도 결국 같은 원리예요. 직관을 키우고 싶다면 지금 당장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작은 결정들을 빠르게 내리고 그 결과를 기록해두는 거예요. 이 미팅 잘 될 것 같다. 이 사람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감각들을 메모해두고 나중에 맞았는지 확인해보는 거죠. 그 피드백이 쌓이면 언젠가 당신도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걸 미리 알았어요? 라는 말을 듣게 될 거예요. 기회 창출. 운은 소파에서 기다리는 사람한테는 절대 오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운 좋은 사람들은 그냥 때를 잘 타고난 거야. 어쩌다 좋은 사람 만나고 어쩌다 좋은 타이밍에 있었던 거지. 마치 로또처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실제로 운을 검색하면 한국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타고나는 거다, 팔자다예요. 근데 사실 아니에요. 심리학자 리차드 와이즈먼, 이 10년에 걸쳐 운 좋은 사람들과 운 없는 사람들을 비교 연구했어요. 그가 발견한 건 충격적이었어요. 운 좋은 사람들은 기회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직접 만들었어요. 그가 이걸 우연적 기회의 극대화, Maximizing Chance Opportunities 라고 불렀는데요. 쉽게 말하면 운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스스로 늘리는 거예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의장의 이야기가 딱 이 케이스예요. 그가 처음 한 게임을 창업했을 때 삼성 SDS를 박차고 나온 거잖아요. 당시 주변에서 다 말렸어요. 안정적인 대기업 직장을 왜 버리냐고요. 근데 그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은 업계 행사에 참석하고 더 다양한 환경에 자기를 노출시켰어요. 그 과정에서 나중에 카카오가 될 인연들을 만났죠. 운이 없는 사람들의 패턴은 반대예요. 루틴만 지켜요. 같은 카페, 같은 동선, 같은 사람들. 빨리빨리 문화로 유명한 한국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새로운 환경에 자신을 노출하는 데는 굉장히 소극적인 편이에요. 실제로 한국 성인의 사교 모임 참여율은 OECD 평균보다 낮다는 통계도 있어요. 운이 좋아지고 싶다면 이번 주에 딱 하나만 해보세요. 평소에 안 가던 모임에 한번 참석해보는 거예요. 네트워킹 목적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새로운 공간에 몸을 두는 것만으로도 뇌가 새로운 패턴을 인식하기 시작해요. 운은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행동 편향. 운 좋은 기회는 계속 생각하는 사람 말고 먼저 움직이는 사람을 선택해요. 좋은 기회는 충분히 생각하고 움직여야 해요. 한국에서는 특히 신중함이 미덕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요. 대기업 공채, 공무원 시험, 몇 년씩 준비하는 게 당연하다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신중하게, 완벽하게 준비하고 움직이라는 조언을 들어온 거죠. 근데 사실 그 방식이 기회를 놓치게 만들 수 있어요. 행동 심리학에서 행동 편향, 안 바이어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정보가 불완전한 상황에서도 움직이지 않는 것보다 움직이는 게 유리한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기회에는 사실 카운트다운이 붙어 있어요. 좋은 채용 공고는 평균 3일 안에 마감돼요. 좋은 오피스텔은 6시간 안에 계약이 나가요. 요즘 한국 스타트업 씬에서 투자자들이 좋은 팀을 만나면 일주일 안에 텀시트를 내민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쿠팡 창업자 김범석 대표가 미국 하버드 MBA를 졸업하고 한국에 돌아온 건 2010년이에요. 당시만 해도 이커머스 시장에서 G마켓 11번가가 이미 자리 잡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면 너무 늦었다고 했죠. 근데 그는 분석보다 실행을 먼저 택했어요. 로켓 배송이라는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도 물류 인프라 없이 뛰어들었어요. 결과는 2022년 뉴욕증권 거래소 상장, 시가총액 약 30조 원이었죠. 운 좋은 사람들은 무모하게 달려드는 게 아니에요. 미리 자기만의 기준을 정해놓는 거예요. 이런 조건이면 지원한다. 이런 제안이면 수락한다. 이 필터를 미리 만들어두면 기회가 왔을 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답이 나와 있으니까요. 지금 당장 해볼 수 있어요. 내가 수락할 기회의 조건을 딱 3가지만 적어보세요. 그게 당신의 행동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긍정적 기대. 낙관주의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에요. 행동을 바꾸는 스위치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뭐든 잘 된다고요? 그건 그냥 자기 위안 아닌가요? 한국에서 긍정이라는 단어는 조금 오해를 받는 면이 있어요. 특히 수능 준비생들이나 취준생들한테 잘 될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거 없는 낙관주의는 오히려 현실을 외면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 생각 절반은 맞아요. 근데 사실 운 좋은 사람들의 긍정주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심리학에서 긍정적 기대, positive expectancy라는 개념이 있어요. 막연하게 잘 되겠지가 아니라 좋은 결과가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에 행동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리처드 와이즈먼의 연구에서 자신을 운 좋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공포 대신 호기심을 느끼는 비율이 운 없는 사람들보다 2.5배 높았어요. 그 차이가 실제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더 많은 시도를 하고 실패해도 더 빨리 털고 일어나요. 네이버를 예로 들게요. 네이버 창업자 이혜진 의장은 삼성 SDS 재직 시절에 동료들과 함께 사내 프로젝트로 검색 엔진을 개발했어요. 1999년에 분사했을 때 야후 코리아가 한국 검색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었어요. 냉정하게 봤을 때 승산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었죠. 근데 팀원들은 한국어 검색은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는 확신 하나로 뛰어들었어요. 지금 네이버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약 4,200만 명이에요. 한국 전체 인구보다 많죠. 운 없는 사람들의 패턴은 반대예요. 기대치가 낮으니까 시작 전에 이미 포기해요. 그리고 그 예상이 현실이 돼요. 자기 충족적 예언이에요. 긍정적 기대를 키우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매주 기대보다 잘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뇌는 원래 나쁜 기억을 더 오래 붙잡는 부정 편향이 있어요. 이 훈련은 그 편향을 의도적으로 바로잡는 거예요. 3주만 해보면 세상을 보는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주의력 통제, 기회는 항상 거기 있었어요. 당신이 못 봤을 뿐이에요. 운 좋은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걸 발견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마치 운 좋은 사람들에게는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는 특별한 눈이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좋은 투자 기회도 먼저 알아채고 좋은 사람도 먼저 알아본다고요. 타고난 재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 문제는 눈이 아니에요. 뇌의 상태예요. 리처드 와이즈먼이 아주 유명한 실험을 했어요. 참가자들한테 신문을 주고 사진이 몇 장인지 세라고 했어요. 그 신문 중간에 큼직하게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세는 거 그만해요. 사진은 43장이에요. 자신을 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걸 못 봤어요. 과제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주변을 못 본 거예요. 반면 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바로 알아챘어요. 이게 한국 직장 문화에서 특히 두드러져요. 한국 직장인들의 평균 번아웃 지수는 OECD 국가 중 상위권이에요.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뇌는 위협 감지 모드로 돌입해요.
시야가 좁아지고 눈앞의 일에만 집중하게 돼요. 그 상태에서는 옆에서 기회가 지나가도 못 봐요. 카카오뱅크가 처음 출범했을 때 핀테크 시장의 변화를 먼저 읽은 건 여유 있게 시장을 관찰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매일 야근에 치이던 사람들은 그 흐름을 놓쳤고요. 주의력을 넓히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카페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폰 없이요. 주변 소리, 지나가는 사람, 대화의 단편들을 그냥 흘려들어 보는 거예요. 뇌가 위협 탐지 모드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변 정보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해요. 운 좋은 사람들은 특별한 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비대칭적 배팅, 운 좋은 사람들은 도박을 하지 않아요. 기울어진 판에서만 게임을 해요. 위험을 감수해야 성공한다. 이 말 한국에서 정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창업 강연에서도 자기계발서에서도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무작정 뛰어들었다가 다 잃은 사람들도 주변에 많죠. 그래서 오히려 역효과로 위험 나쁜 것이라는 생각이 굳어진 사람들도 있어요. 안전하게 가는 게 최선이라고요. 근데 사실 운 좋은 사람들은 위험을 피하지도 무작정 감수하지도 않아요. 비대칭적 위험, asymmetric risk만 선택해요. 비대칭적 위험이란 뭐냐고요? 잘못되면 잃는 게 작고 잘 되면 얻는 게 엄청 큰 판에만 베팅하는 거예요. 벤처 캐피털들이 쓰는 논리예요. 실패해도 괜찮을 만큼만 걸고 성공하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기회에만 움직이는 거죠. 한국 스타트업 씬에서 가장 유명한 비대칭 베팅 사례 중 하나가 배달의 민족이에요. 김봉진 대표가 처음 배민을 만들 때 투자받은 돈이 5천만 원이었어요. 그게 2010년이에요. 그 돈으로 전단지를 모아 앱으로 만든다는 아이디어였죠. 실패해도 잃는 건 작았어요. 근데 성공하면 2019년에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에 약 4조 7,500억 원에 매각됐어요. 이게 비대칭 베팅이에요. 운 없는 사람들은 반대로 해요. 실패의 감정적 비용을 너무 크게 느껴요. 지원했다가 떨어지면 자존심이 상하니까 아예 안 지원해요. 연락했다가 무시당하면 부끄러우니까 아예 안 연락해요. 근데 그 거절의 비용은 실제로는 거의 제로예요. 지금 당장 비대칭 베팅을 찾아보세요. 지원 비용이 없는 공모전, 보내는데 이메일 한 통인 협업 제안, 주말 이틀이면 만들 수 있는 사이드 프로젝트, 잃을 게 작고 얻을 게 큰 판만 골라서 계속 베팅하다 보면 확률이 당신 편이 돼요. 인지 재평가, 실패를 데이터로 바꾸는 사람이 결국 운 좋은 사람이 돼요. 실패하면 정신 차리고 반성해야죠. 한국에서는 실패에 대한 태도가 꽤 가혹한 편이에요. IMF 외환위기 때 수많은 기업들이 무너졌고 그 트라우마가 세대를 거쳐 전해졌어요. 실패는 곧 끝이라는 인식이 깊이 박혀 있어요. 실제로 한국의 재창업률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에요. 한번 실패하면 쉽게 다시 도전하지 못하는 문화적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운 좋은 사람들은 실패를 대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요. 심리학에서 인지 재평가 Cognitive Reappraisal라는 개념이 있어요.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을 의도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실패가 끝이 아니라 데이터가 되는 거죠. 와이즈먼의 연구에서 스스로를 운 좋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같은 실패를 경험해도 거기서 교훈을 뽑아내는 속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현저히 빨랐어요. 한국에서 가장 극적인 재평가 사례 중 하나가 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이에요. 현대카드가 처음 출범했을 때 시장 점유율 꼴찌였어요. 대부분의 경영자라면 그 실패를 전략 실패로 기록했겠죠. 근데 정태영 부회장은 그 데이터를 다르게 읽었어요. 카드는 금융 상품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 상품이다. 그 재해석 하나가 슈퍼 콘서트 마케팅, 디자인 경영으로 이어졌고 지금 현대카드는 국내 프리미엄 카드 시장 1위예요. 운 없는 사람들은 실패를 내가 안 되는 증거로 해석해요. 운 좋은 사람들은 같은 실패를 다음엔 이렇게 하면 된다는 정보로 해석해요. 지금 당장 연습할 수 있어요. 최근에 잘 안 된 일 하나를 꺼내서 딱 2가지만 적어보세요. 내가 배운 게 뭔가? 그리고 다음엔 뭘 다르게 할까? 이 2 질문이
뇌를 후회 모드에서 문제 해결 모드로 바꿔줘요. 약한 연결. 당신의 인생을 바꿀 사람은 친한 친구가 아니에요. 인맥이 중요하다는 말. 한국에서 정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SKY 출신들끼리의 동문 네트워크. 같은 부대 출신들끼리의 전후 인맥. 같은 지역 출신끼리의 향후회. 한국 사회에서 끈끈한 인맥은 성공의 필수 조건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좋은 인맥을 만든다는 논리가 생기는 거죠. 근데 사실 연구 결과는 반대를 말하고 있어요. 사회학자 마크 그라노베터가 쓴 논문이 있어요. 사회과학 역사상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중 하나예요. 그가 밝혀낸 건 이거예요. 새로운 직업을 얻거나 결정적인 기회를 잡은 사람들의 대다수는 친한 친구가 아니라 그냥 아는 사람을 통해서였어요. 이걸 약한 연결의 강함, Strength of Weak Ties 이라고 불러요. 친한 친구는 나와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벼운 지인은 내가 전혀 모르는 세계로 가는 문을 열어줄 수 있어요. 한국에서도 이 패턴이 잘 보여요. 판교 스타트업 씬에서 성공한 창업가들을 인터뷰하면 결정적인 투자자나 공동 창업자를 만난 건 대부분 컨퍼런스 뒤풀이,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사람, 한 번만 만났던 선배의 소개예요. 가장 친한 친구가 아니에요. 링크드인 코리아 데이터에서도 이직 성공자의 약 70%가 직접적 연결이 아닌 2단계 이상 떨어진 연결을 통해 기회를 얻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운 없는 사람들은 약한 연결을 방치해요. 한두 번 만나고 연락이 끊기죠. 운 좋은 사람들은 그 연결을 살려놓아요. 거창한 노력이 필요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오래된 지인 3명한테 짧은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관심 있을 것 같은 기사 하나, 안부 한마디면 충분해요. 그 가벼운 접촉이 언젠가 전혀 예상치 못한 문을 열어줄 수 있어요. 심리적 회복력. 운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빨리 일어나는 사람한테 와요. 실패하면 충분히 반성하고 신중하게 다시 시작해야죠. 한국 사회는 특히 실패 이후의 회복 기간에 대해 관대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멘탈이 약하다, 회복이 느리다는 말에는 굉장히 민감해요. 한국 직장인 4명 중 1명이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런데 정작 번아웃에서 회복하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3개월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충분히 쉬어야 한다는 건 맞는데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다음 기회는 멀어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운 좋은 사람들은 실패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더 빨리 털고 일어나요. 와이즈먼의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예요. 운 좋은 사람들과 운 없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실패의 횟수는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차이는 회복 속도였어요. 같은 실패를 겪어도 운 없는 사람은 3개월을 그 안에서 살고 운 좋은 사람은 3일 만에 털고 다음으로 넘어가요. 1년이면 시도 횟수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요. 5년이면 그 격차는 설명이 안 될 정도로 벌어져요. 한국에서 이 회복력의 아이콘을 꼽으라면 단연 안철수예요. 알랩을 창업하기 전 그는 의사였어요. 컴퓨터 바이러스를 잡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했다가 정작 사업화는 늦었고 초기에는 시장에서 여러 번 튕겨나갔어요. 근데 그는 그 실패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매번 빠르게 원인을 분석하고 다음 방향을 잡았어요. 결국 알랩은 국내 보안 소프트웨어 시장 1위가 됐고 그는 정치까지 진출하게 됐죠. 회복 속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실패의 회복 기한을 정하는 거예요. 작은 실패는 하루, 중간 실패는 일주일, 큰 실패도 최대 2주. 그 기간 동안 충분히 느끼고 기간이 끝나면 강제로 다음 행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감정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면 영원히 못 움직여요. 움직이다 보면 감정이 따라와요. 운은 가장 많이 시도하는 사람한테 가는 거니까요. 마무리, 운은 성격이 아니에요. 훈련 가능한 스킬셋이에요. 지금까지 운 좋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10가지 특성을 살펴봤어요. 훈련된 직관, 기회 창출, 행동 편향, 긍정적 기대, 주의력 통제, 비대칭적 배팅, 인지, 재평가, 친근감, 불확실성, 내성, 약한 연결, 그리고 심리적 회복력. 이 중 하나라도 타고난 것처럼 보이나요? 아니에요. 전부 연습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운 좋은 사람들의 진짜 비밀은 이거예요.
이 특성들 중 하나가 나머지를 강화해요. 빠르게 행동하다 보면 더 많은 기회를 만나게 되고, 더 많은 기회를 만나다 보면 직관이 훈련되고, 직관이 훈련되면 낙관적인 기대가 자연스럽게 생겨나요. 마치 눈덩이처럼 한번 굴러가기 시작하면 스스로 커지는 구조예요. 한국 사회가 아무리 빨리빨리를 요구하고 경쟁이 치열해도 운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번 주에 딱 하나만 골라서 시작해 보세요. 3가지 결정 기준을 미리 정해두는 것도 좋고, 오래된 지인한테 짧은 메시지 하나 보내는 것도 좋아요. 그 작은 시작이 결국 저 사람은 운이 좋더라는 말을 듣게 만드는 첫 번째 벽돌이 돼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